안녕하세요. 프로젝트 통합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4.1, 즉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PMBOK의 47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프로세스인 프로젝트 헌장 개발이라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우시게 될 나머지 46개 프로세스도 동일하신데요.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거는 해당 프로세스의 정의는 반드시 이해가 안 된다면 암기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프로젝트 헌장 개발의 데이터 흐름도라고 보이실 텐데, 데이터 흐름도는 절대로 암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암기라도 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해를 하셔야지만 수험장에서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흐름도에 대해서 왜 이러이러한 프로세스에 이러한 투입물이 필요하고 왜 이러한 산출물이 나오고, 또한 어떠한 기법을 사용해야지 이 프로세스가 우리가 빠르게 작성을 완료할 수 있구나, 이런 스스로의 사고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만 해당 데이터 흐름도에 대해서 빠르게 익힐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프로젝트 헌장 개발 프로세스의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자, 정의를 보시기 전에 혹시 그 프로젝트 차터, 저희가 말하는 프로젝트 헌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PMBOK는 솔직히 신규 용어, 저희가 모르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만 돼도 저희가 50%는 학습을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프로젝트 헌장 개발 프로세스에서도 용어가 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프로젝트 헌장을 여러분들이 킥오프 미팅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계약서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킥오프 미팅도 아니세요. 자, 프로젝트 헌장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계약서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프로젝트 헌장이라는 게 만들어져야지만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문서고요. 킥오프 미팅은 헌장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4.2에서 배우시게 될 텐데, 보통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만들어진 시점에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러이러한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테니 여러분들의 R&R이 뭡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카운터 파트는 무엇고요.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목적이나 일정이나 기간, 이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대면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올림픽 많이 보실 텐데요. 올림픽에서 항상 시작할 때 뭐 하시죠? 그쵸? 대표 선수, 남녀 선수 한 명씩 올라와서 선수단들이 들어와서 보통은 선서를 합니다. 그죠? 선서라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 올림픽을 시작한다는 거죠. 자,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어느 나라인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모인 상태에서 지금부터 저희 공정한 올림픽 경기를 하겠다고 선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프로젝트 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 보시겠습니다. 프로젝트 헌장 개발은 뭐라고요? 프로젝트의 존재, 자, 올림픽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건 뭐죠? 그쵸? 수행 조직 내부에서 저 팀의 저러저러한 인원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구나. 그리고 뭡니까? 고객사 측에서는 저러한 수행 조직에서 우리 회사에 있는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을 이제 시작하겠구나. 그러한 프로젝트 헌장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자, 즉 PM에게 프로젝트 활동에 조직의 자원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세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권한을 부여하는 건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조직의 자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자, 프로젝트 헌장을 작성하기 전까지는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스폰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폰서가 가지고 있던 거를 프로젝트 헌장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을 하면서 해당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이러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당신이 PM이니까 마음대로 써보세요 하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권한을 부여했으니까 결국 뭐가 따라요?
즉 책임도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프로젝트 헌장 개발은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이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프로세스 명칭만으로 해당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헌장 개발입니다. 말 그대로 디벨롭 프로젝트 차터이기 때문에 산출물 중에 하나는 당연히 프로젝트 차터, 즉 프로젝트 헌장이 나올 거라는 걸 유추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헌장 개발의 데이터 흐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47개 프로세스 중에서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다른 지식 영역을 통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다고 우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수행 조직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헌장 개발 시에 가장 중요한 스폰서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 된다는 것쯤은 저희가 유추를 또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쉬운 거부터 보실게요. 자, 기업이나 조직에서 뭐를 받으셔야 돼요? 기업 환경 요인과 조직 프로세스 자산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헌장 개발을 하실 때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적어도 조직 내부에서는 아니면 프로젝트 팀에서 커버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 당연히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자, 쉽게 생각하셨을 때 또 하나 뭐냐면은 프로젝트 헌장을 개발해야 되는데, 자, 프로젝트 헌장 개발해 본 적 없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조직 프로세스 자산에서 가장 유사한 템플릿, 그리고 프로젝트 헌장을 개발하기 위한 조직 내의 규정이나 절차를 참조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환경 요인과 조직 프로세스 자산을 참조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스폰서 또는 착수자에게는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프로젝트 헌장이라면 적어도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것을 산출해야 된다.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 작업 기술서를 참조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뭐라고요? 프로젝트 헌장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이미 그 전에 적어도 투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승인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타당성 검토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참조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프로젝트 헌장 개발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림픽에서 선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그 전에 계약은 완료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 즉 이게 사판에서는 계약서 있는데 협약서로 이제 확장이 됐어요,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라고 우선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하신데, 계약서는 언제 사용되냐면 외부 고객과 협의되었을 때, 즉 수행조직 내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수행조직 외부에서 고객과 상대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계약서를 투입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헌장 개발의 산출물은 당연히 프로젝트 헌장이라는 것이 산출될 거고요. 프로젝트 헌장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 프로젝트 헌장 개발은 제가 매우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PM 혼자서 아니면 프로젝트 스폰서나 착수자 혼자서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요. 해당 관련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전문가의 판단을 들어가면서 하셔야지 향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판단이 주요한 툴앤툴, 즉 도구 및 기법 중에 하나로 포함되셔야 되고, 자, 프로젝트 헌장 개발은 가장 빠르게 작성돼야지만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많이 모였을 때 어떤 거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 회의가 생산성 있게 끝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촉진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도구 및 기법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해당 데이터 흐름도에서 보셨을 때 가운데 음영, 회색으로 표시된 것은 동일한 지식령, 즉 프로젝트 통합 관리 내에서 프로젝트 헌장이 나와서 어떠한 다음 프로세스로 투입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외부, 즉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프로젝트 헌장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 헌장이 다른 지식 영역에 어떠한 프로세스로 투입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흐름도입니다. 자, 4.1의 산출물인 프로젝트 헌장이기 때문에 4.2의 투입물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개발이라는 프로세스로 프로젝트 헌장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외우지 마시고요. 프로젝트 헌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왜 오른쪽과 같은 프로세스로 투입되어야 되는지는 스스로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 장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거는요. 프로젝트 헌장 개발과 프로젝트 관리자와는 어떠한 관계가 더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앞에 프로세스 저희 정의에서 보시면 뭐였어요? 자, 프로젝트에서 자원 활용에 대한 권한을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위임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것 말고도 프로젝트 헌장 개발이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으십니다. 자,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보시면은 프로젝트 관리자를 그러면 적어도 언제 선임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선임식인데요. PMBOK에서도 권장하는 거는 프로젝트 초기에 웬만하면 선임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권장사항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리커어드 사항이 있는데요. 자, 권장사항은 뭡니까? 프로젝트 헌장을 개발하는 동안 웬만하면은 프로젝트 관리자를 선임하라는 겁니다. 왜? 프로젝트 헌장을 개발하는 동안 프로젝트 관리자가 투입돼서 같이 헌장 개발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같이 메인이 돼서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왼쪽이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이거를 참조하시더라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퀘어도 뭡니까? 반드시 기획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선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 프로세스에 속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통합관리에서 배우시게 될 게 4.2에 있는 프로젝트 관리계획서 개발인데요. 자, 관리계획서 결국은 누가 주도가 돼서 만들어야 된다? 자, P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획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선임을 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프로젝트 관리자의 그런 참여 수준인데요. 프로젝트 헌장 개발 작업에 프로젝트 관리자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도 좀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프로젝트 헌장 개발을 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자, 프로젝트 관리자가 아닙니다. 선임식이나 참여 수준을 보더라도 이 두 가지 내용만 이해하더라도 당연히 PM은 아니고요. 프로젝트 헌장 개발의 주체는 프로젝트 스폰서 또는 프로젝트 착수자가 맞습니다. 또는 고객까지도 포함시키는 게 맞으세요. 어쩔 때는. 하지만 고객은 아니고요. 프로젝트 스폰서나 착수자가 맞으시고요. 자, 세 번째.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그럼 부여되는 권한은 어떤 게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즉, 나중에 있지만, 감시 및 통제하고 종료하는 그런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프로젝트 헌장 개발과 프로젝트 관리자와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그럼 주요한 ITTO, 자, 인풋, 툴 앤 테크닉, 그리고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투입물, 도구 및 기법, 산출물에 대해서 주요한 것만 알아보시면요. 자, 투입물 중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프로젝트 작업 기술서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 혹은 줄여서 프로젝트 SOW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프로젝트에서 수행할 작업에 대해 자, 하이레벨이죠. 상위 수준에서 기술한 문서입니다. 당연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특징인 점진적 구체화처럼 향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즉 보통은 기획 단계에서 상세하게 나오시겠죠. 하지만 프로젝트 작업 기술서는 뭐예요? 당연히 상위 수준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완료돼서 고객이나 혹은 수행 조직에 넘겨줘야 될 산출물이 무엇인가 그거를 상위 수준에서 기술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프로젝트 작업 기술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내부 프로젝트와 외부 프로젝트에 따라서 작성자가 상이하다는 겁니다. 자, 내부 프로젝트는 뭡니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 있으시잖아요. 회사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내부 프로젝트인 거고요. 외부 프로젝트는 당연히 고객이나 혹은 저희가 구매자라고 얘기하는 외부 기업을 상대로 하는 프로젝트가 외부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작업 기술 누가 작성할까요? 네, 당연히 스폰서입니다. 자, 외부 프로젝트는 그럼 누가 작성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것처럼 고객이 무엇으로 작성하죠? 결국은 고객이 저에게 얘기하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프로젝트는 향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RFP나 아니면 계약서에 프로젝트 작업 기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투입물 중에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케이스인데요. 명칭이 저희가 낯설어서 그렇지 결국은 비즈니스 케이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투자 타당성 검토 결과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여러 개 프로젝트 중에서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비즈니스 케이스가 반드시 투입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자, 주요한 도구인기법 첫 번째, 전문가 판단이죠. 전문가 판단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뭐라고요? 통합관리 지식 영역에서는 6개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구나.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촉진기법, 퍼실리테이션 테크닉이라고 5판에서 추가된 건데, 자, 촉진기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브레인스토밍 혹은 갈등의 문제 해결 또는 어떤 것도 있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회의가 하셔서 그냥 경청하시는 것, 그죠? 꼭 얘기를 안 하더라도 경청하는 것만으로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빠르게 프로젝트 현장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팅 시에 필요한 모든 기법들이 다 촉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출물은 프로젝트 현장 개발의 산출물은 하나밖에 없으세요. 자,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자, 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누가 작성한다고요? 착수자나 스폰서가 작성하는 공식적인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차트라는 게 나오고요. 자, 프로젝트 차트에서 오른쪽에 제가 몇 가지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된 거 했는데 반드시 이거는 교재나 아니면 PMBOK를 읽어보셔도 전혀 그리고 시험 보시기 전까지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20번 이상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포함되어 있으세요? 상위 수준의 요구사항이죠. 자, 하이 레벨 리퀘어먼트가 들어있는 거고요. 자, 상위 수준의 리스크입니다. 똑같이 하이 레벨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요약된 예산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해관계자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선임된 프로젝트 관리자,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권한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프로젝트 현장에 포함해 돼야 되고 반드시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은 프로젝트 현장 개발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기출문제 한번 3가지만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현장 개발의 투입물이 아닌 것, 저희들이 흔히 시험 유형을 구분할 때 흔히 말하는 ITTO 문제입니다. 그래서 A번에 보시면 프로젝트 작업 기술서, 자, B번에 협약서, C번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D번에 기업 환경 요인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방금 전 걸 기억하시면 당연히 A, B, D는 투입물이 맞고, 자, C는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아직 배우진 않으셨죠? 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는 4.1 프로젝트 현장 개발 다음에 있는 4.2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개발의 산출물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현장 개발의 투입물이 아니고 산출물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가볍게 프로젝트 현장 개발의 투입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는 항상 매번 좀 출제되는 문제고요. 자, 두 번째, 프로젝트 현장 개발 프로세스의 투입물로서, 자, 여기까지는 투입물로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프로젝트가 필요한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원가 편익 분석을 통해 제공되는 건 무엇입니까? 자, 투입물을 묻고 있어요. 그죠? 투입물을 묻고 있는데 프로젝트가 필요한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자, 결국 뭡니까? 투자 타당성 검토 결과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자, B번에 비즈니스 케이스죠. 자, 비즈니스 케이스 안에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원가 편익 분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코스트를 지불해서 어느 정도의 베너핏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원가 편익 분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이 비즈니스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야 하고요. 프로젝트 현장 개발의 투입물도 아셔야 되고요. 투입물 건건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투입물들이 정의와 투입물들의 내용이 들어있는 목적이나 아니면 포함 내용까지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으로 보시면은 프로젝트 착수자나 스폰서에 의해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문서인 프로젝트 헌장이 작성되었다. 자, 여기까지는 빠르게 읽으셔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헌장이 작성되었답니다. 자, 당신은 프로젝트 관리자로 선정되었고요. 프로젝트 헌장을 검토 중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프로젝트 헌장을 작성하는 중에는 안 들어갔다는 거네요. 예.
그 이후에 아무튼 프로젝트 관리자가 선정이 되었답니다. 다음 중에서 프로젝트 헌장에 포함 내용으로서 적절치 않은 거. 자, 결국 뭡니까? 묻고자 하는 질문은 프로젝트 헌장에 포함 내용이 아닌 거고요. 그 앞에는 뭐예요?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게 흔히 저희가 말하는 시나리오인데 결국은 맨 끝에 묻고자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는 반드시 읽어보시되 그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가 뭔지 그거를 빠르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A번에 뭐죠? 프로젝트의 목적 및 목표. 자, 적어도 이 프로젝트가 어떠한 목적과 목표하에 이루어진다. 자, 상위 수준의 프로젝트 목적 및 목표입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상위 수준의 고객 요구사항입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하이 레벨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은 다 프로젝트 헌장에 포함 내역이 맞으세요. 자, 10번에 선임된 프로젝트 관리자, 책임사항 및 권한 수준. 예,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자, D번에 프로젝트에 선정된 생애 주기와 각 단계에 적용할 프로세스. 자, 무언가 ABC와는 다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다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자, D번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시험에서 프로젝트 헌장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있는 것을 이해하시긴 차라리 좀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헌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셔라. 그러면 나머지 프로젝트 작업 기술서 혹은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이런 것들과 프로젝트 헌장을 비교해서 내는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빠르게 답변이 가능하세요. 자, 여기까지 4.1 프로젝트 헌장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